세상을 뒤엎을 시간 한 달만 저에게 주시겠습니까?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 돌풍입니다. 주인공인 국무총리 박동호는 재벌과 결탁한 대통령을 심판하고 정치판을 바꾸고 싶어 하는데요. 동호는 원래 특수부 검사였다가 현재 대통령인 장일준에게 스카우트되어 대한국민당 소속으로 정치계에 입문하죠. 드라마 시작 시점에서 동호는 대통령 하야를 주장했다가 가상화폐 거래소 재무심사를 뇌물받고 편하게 통과시켜줬다는 부패 혐의를 덮었을 위기죠. 체포되기 7시간 30분 전 동호는 청와대에 방문해 대통령과 면담하는데요. 대진그룹이 정관계에 살포한 비자금을 추적했습니다. 총리로서 해야 할 일을 하던 중 대통령으로서 받아서는 안 되는 돈을 발견했습니다. 동호야, 내가 입혀준 옷으로 내 험을 덮어주는 게 그래 어렵드나. 대통령이 한눈을 파는 사이 동호는 스리슬쩍 장일준의 전자담배 액상을 바꿔치기하고 집무실을 나가는데요. 대통령 비서실장 최연숙이 집무실에 들어가죠. 박동호 총리, 증거도 증인도 부실합니다. 검찰에서 구속은 시키겠지만 재판에서 유죄받기는 힘들 거예요.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재판, 내 마음에 들도록 할 놈을 알아봐래. 나이를 먹으니까 입맛이 변하네. 야당 때는 원칙을 지키는 판사가 좋더마. 요 자리 오니까 내 마음 알아주는 판사가 대통령님! 전담을 피며 얘기하던 대통령은 갑자기 쓰러지고 동호는 청와대 계단을 유유히 내려가죠. 살려달라고 손 내밀지 마십시오. 도와달라고 비명도 지르지 마십시오. 내가 다시 뛰게 만든 당신의 심장, 내가 멈추게 해야겠습니다. 경제부총리 정수진은 박동호와 맞서며 치열한 정쟁을 벌이는데요. 정계 입문과 동시에 장일준 계파에 들어갔고 경제부총리 임명 전에는 3선 국회의원이었죠. 대선 결과 발표를 들을 당시 장일준의 왼팔은 동호였고 오른팔이 수진이었죠. 수진은 당선을 축하하며 눈물 흘릴 때 장일준이 건넨 손수건을 계속 간직해왔죠. 수진은 대진그룹의 부회장인 강상훈과 매일 전화통화할 만큼 밀접한 유착관계를 형성하고 있는데요. 동호는 이 때문에 수진을 대진그룹 정경유착의 핵심으로 보고 있어 제거 목표로 삼았고요. 수진도 자신을 적대하는 동호를 제거하려던 와중에 동호가 장일준 대통령을 중태에 빠뜨렸다는 걸 자력으로 깨달은 후 동호를 어떻게든 쓰러뜨리려 하죠. 대진의료원 심장전문팀 보냈어. 수술은 우리 쪽에 맡겨. 수술 임상. 그놈들하고는 비교도 안 돼. 수술 성공 확률은 높아지겠지. 대신 의심도 높아질 거야. 대통령 뒤에 대진그룹이 있다는 국민들의 의심. 대통령이 유고되면 박동호 총리가 권한대행이 될 거야. 그럼 너하고 나 같은 법정에 서게 될 거다. 막을 거야. 수진과 동호는 병원 기도실에서 대화하는데요. 덮어요. 그쪽이 본 거. 그럼 우리도 덮죠. 총리님, 검찰 소환. 운이 좋으세요, 총리님. 나한테 남은 운이 있다면 당신을 잡는 데 써야지. 조심해요. 한 걸음만 더 다가오면 밟혀요, 총리님. 장일준 대통령은 국군 수도병원에서 5시간에 걸친 수술을 했지만 의식불명에 빠졌고요. 동호의 긴급체포 2분 전. 긴급체포영장입니다. 초안 일정 다시 잡아서 통보해. 법원에서 정식 절차를 밟아 발부한 체포영장이에요. 나라가 흔들릴수록 법은 지켜야죠. 헌법 제71조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국무총리가 그 권한을 대행한다. 헌법 제84조 대통령은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출을 받지 아니한다. 이는 권한 대행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나라가 흔들릴수록 헌법의 가치를 지키는 게 우선인 것 같은데. 동호는 권한 대행 수행과 동시에 자신에게도 대통령처럼 불소출 특권이 성립되는 것을 이용해 대통령 권한대행을 수행하는 60일 중 단 4주 안에 대한민국을 싹 뒤엎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죠. 동호는 국군 수도병원 현관에서 브리핑을 하는데요. 저 권한대행 박동호는 법과 원칙을 바로 세우겠습니다. 이후 동호는 청와대에서 연숙을 만나는데요. 총리님, 그날 밤 대통령님을 만나러 왔을 때 서운함 말고 또 가져오신 게 있나요? 제가 대통령님을 시해했습니다. 대진그룹은 대통령님을 손에 넣었습니다. 그 어떤 이유도 살인을 정당화할 순 없어요. 법의 처벌을 피할 수도 없어요. 피할 생각 없습니다. 시간을 늦추고 싶을 뿐. 그런데
동호가 오히려 이 고백을 녹음기 펜으로 녹음한 후 스스로 이 녹음기를 연숙에게 건네는데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상을 뒤엎을 시간 한 달만 저에게 주시겠습니까? 이에 연숙은 동호가 진심인 걸 믿게 되고 박동호 권한대행 체제에 완전히 협조하게 됩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수지는 국군수도병원 준장에게 이런 말을 꺼내죠. 알고 싶어요. 우리나라에 시해를 당한 대통령이 한 분인지 아니면 두 분인지. 이후 어느 날 수지는 장훈과의 저녁 약속 장소에 도착하는데요. 사모펀드 대표를 하고 있는 수진의 남편 한민호도 이 식사 자리에 나와 있었죠. 웬일이야, 여긴. 부회장님이 우리 사모펀드에 또 거액의 투자를. 이거 사람들이 오해하겠습니다. 제가 부총리님을 뵙는 날마다 우연히도 부군께 투자가 들어가니. 레닌이 담배를 왜 끊었냐면요. 글쎄 어머니가 오늘 소연이 치과 예약이야. 당신이 데려가. 암튼 저를 믿고 투자해 주신 거 고맙습니다. 제가 고맙죠. 덕분에 귀하신 분이 제 식탁에 앉게 됐는데. 갈게. 하면서 민호가 수진의 손 위에 살포시 손을 올리지만 수진은 이를 거부하는 모양새를 보이죠. 이렇게 민호가 민망하게 자리를 뜨고요. 수진이 처음부터 자기가 원해서 강상훈과 결탁한 건 아니었는데요. 원래는 상훈과 대학 동기 사이일 뿐이었지만 상훈이 민호에게 일부러 투자했고 이를 민호가 순진하게 받으면서 약점 삼았던 걸 차라리 서로 이용하는 관계로 발전시킨 거죠. 저 사람한테 처음 투자하던 날 대통령을 연결시켜달라고 했었지. 수지는 동호가 암살에 사용한 전자담배와 액상을 상훈에게 건네죠. 헌법 제84조 대통령은 내란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출을 받지 아니한다. 하지만 박동호는 현직 대통령을 시해하려고 했어. 이건 내란이야. 박동호는 오늘 안에 체포될 거야. 그래서 조기 대선이 시작되겠지. 차기 대권도 우리 쪽에서 가져올 거고. 그러면 대진그룹 상속 문제 해결해 줄게. 그리고 회장님 특별사면도 노력해볼게. 노력? 재벌가문 특별사면에 대한 국민적 저항 알잖아. 분위기부터 조성한 뒤에 남편 문제로 덜미 잡힌 네가 노력해줄 수 있다면 대통령을 시해한 놈은 해결해주지 않을까? 상훈씨. 이때 동호와 연숙, 동호의 수행비서인 서정연은 긴밀한 대화를 나누는데요. 수도병원장이 그들과 같이 있습니다. 증거도 그들이 확보했고요. 1시간 뒤에는 기자회견입니다. 대책을 세워야 기자회견은 없을 거예요. 강상훈 부회장은 사건을 요리하지 않아요. 사람을 요리하지. 재료가 아주 좋아. 요리는 내가 하지. 대진그룹 상속 문제, 회장님 구속, 모두 박동호가 재벌개혁한답시고 묶은 밧줄이야. 잘 됐네. 밧줄은 묶은 놈이 가장 잘 풀겠지. 박동호는 대통령을 시해하려고 했어. 이건 국가 반란 행위야. 상훈씨, 진실을 알려야 돼. 너의 진실도 알려질 각오가 있다면. 상훈은 동호에게 전화를 거는데요. 강상훈입니다. 도움이 필요할 것 같은데 제가 갈까요? 네가 올래요? 동호와 상훈이 독대하는데 상훈이 등지고 서 있는 사이에 동호는 양주에 맹독을 넣고요. 상훈은 액자에 비친 그 모습을 보게 되죠. 아코니틴, 투구꽃이란 꽃에서 추출한 성분입니다. 치사량 2mg 복용 시 5분 안에 사망하는 극약입니다. 희석액을 사용했습니다. 30분 이내 위세척을 하면 생존 가능합니다. 오늘 일 실패하면 법정에서 뵙겠습니다. 동호는 상훈에게 그 잔을 건네고요. 긴 시간 적이었지만 더 오랜 시간 친구이길. 박동호는 대통령도 길들이지 못한 위험한 짐승이다. 박동호라는 사냥개가 나를 물 거다. 정수진 말이 맞았어. 젠장. 상훈은 자기 잔의 위스키를 쪼르르 따라 버리고요. 이기지 못할 싸움 왜 멈추지 않았지? 마시지 못할 잔 왜 들고 있지? 박동호 어디까지 갈 생각이었지? 당시보다 한 걸음 더. 개처럼 날뛰는 재벌 위에 도른자 동호는 스스로 맹독을 마셔버리고요. 박동호, 다행이야. 내가 이대로 떠나든 돌아오든 내가 있는 세상에 넌 없을 거니까.
청와대 경호실은 대진그룹 강상훈 부회장을 대통령실의 미수범으로 긴급 체포했습니다. 경호실은 이틀 전 청와대 경내에서 있었던 장일준 대통령의 변고가 지병으로 인한 심장 이상이 아니라 외부에서 투입된 약물에 의한 것으로 보고 사건을 수사하던 중 유력한 용의자로 강상훈 부회장을 지목했습니다. 대진그룹 집무실에서 대통령 시해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증거품을 확보했으며 당일 밤 강상훈의 청와대 출입 기록 또한 확보했습니다. 수도병원의 서버에 접속, 의료 기록을 해킹한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금일 밤 강상훈은 자신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박동호 대행마저 시해하려 했으나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박동호 대행은 지금 수도병원으로 긴급 이송 중이며 위중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때 쫄리는 수진은 수도병원장과 통화하는데요. 예, 상태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확인한 대로 연락주세요. 수진이 전화를 끊자 수진의 충직한 수행비서 이만길이 말을 꺼내는데요. 박동호의 자작극입니다. 국민이 속지 않을 겁니다. 강상훈 부회장이 대통령을 시해할 동기가 없는데 동기를 수사하다 보면 우리가 숨겨왔던 것들이 드러날 거예요. 막아야 돼요. 박동호가 돌아오는 것도 강상훈을 수사하는 것도. 동호는 국군 수도병원에서의 응급수술을 통해 빠르게 회복하게 되고요. 어디까지 갈 생각이죠? 당신보다 한 걸음 더. 이후 수진과 만길은 장일준 대통령이 누워있는 병실에 찾아가는데요. 박동호 대행이 영부인을 만나고 있습니다. 장현수의 자백을 요구하는 걸로 보입니다. 이제 대통령이 깨어나도 우리를 구할 수 없습니다. 깨어나서 구할 수 없다면, 깨어나지 않는다면. 수진은 뭔가 어려운 결심을 하며 침대 옆에 놓인 의료용 거즈를 만지작거리는데요. 박동호가 시작한 일, 내가 마무리해야겠어요. 의원님! 수진은 10장 정도의 거즈를 정수기 물에 적시죠. 지켜볼 용기 없는 걸로 하는데. 수진은 장일준 대통령의 얼굴에 거즈들을 폭에 올리고요. 대통령은 질식하며 죽어가죠. 죄송하다는 말 안 할래요. 대통령님도 저와 같은 선택하실 분이잖아요. 약속드릴게요. 장일준 대통령이 서거하자 동호는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자리에서 사퇴하고 차기 대선에 출마해 대통령에 당선되는데요. 취임식을 마친 첫날 동호가 대통령 집무실에 들어오는데 수진이 그 안에서 동호를 기다리고 있었죠. 수진은 동호가 연숙에게 주었던 녹음기 펜을 입수해 이를 재생시키죠. 정필규 차장을 민정수석으로 임명하겠다는 약속 지켜야겠어요. 당신이 그걸 어떻게... 나는 단 한 번도 국민을 위해서 정치를 한 적이 없다. 나를 위해서 했지. 추악한 세상을 견딜 수 없는 나를 위해서, 불의한 자들의 지배를 받을 수 없는 나를 위해서 이겼다 우리가. 여기까지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 돌풍의 MBC 출발 비디오 여행과 넷플릭스 코리아 유튜브 채널에 공개된 내용 제 목소리로 소개해드렸어요. 공개 3일차인 6월 30일부터 넷플릭스 대한민국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중입니다. 좌우, 노총, 변협, 전대협, 태극기 부대, 검찰, 재벌 등 대한민국의 거의 모든 정치 세력과 지지자들을 적폐로 규정하고 나락으로 보내버리는 매우 신랄한 모두까기 드라마입니다. 추적자, 황금의 제국, 펀치, 권력 3부작을 쓴 박경수 작가가 7년 만에 집필한 드라마이지만 그의 필력이 여전히 녹슬지 않았다는 평을 받고 있고요. 성경과 삼국지, 로마사에 등장하는 말들을 인용하고 비유하는 대사가 굉장히 많았어요. 박경수 작가는 돌풍 제작 발표회에서 지금의 현실 세상은 못난 우리들끼리 어떻게든 해야 하는 게 맞지만 너무나 답답한데 드라마에서라도 백마탄 초인이 세상을 뒤엎으려고 시도하는 이야기를 쓰고 싶었다 라고 밝혔습니다. 지상파에서 대통령 시해를 중심 소재로 삼는 드라마가 나오기는 사실상 불가능한데요. 박경수 작가에게 OTT 플랫폼이란 표현 자유의 놀이터를 주면 어디까지 쓸 수 있는지 다 보여줬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모든 배우들의 연기도 좋았는데요. 설경구 배우는 너무나 대범하고 초인적인 영웅 연기를 멋지게 소화해 중년 섹시를 유감없이 발휘하고요. 김희애 배우는 평범한 동시에 지독한 정수진을 연륜 있게 소화해냈습니다. 드라마 돌풍은 현실의 정치 세계를 무게감 있는 이야기와 긴박하고 빠른 전개로 담은 제대로 된 정치 드라마를 즐기고 싶은 20대 후반 이상 대한민국 성인분들께 추천드립니다. 다음에도 흥미로운 한국의 드라마 이야기 오디오로 들려드리고 촬영지의 분위기를 담은 비디오 찍어서 보여드릴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아주 많이 감사드려요. 출발 오디오 여행이었어요. 고맙습니다.